마감에 산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10분 조금 넘게 남아있는데 마감에 산다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차인조 소장님은 신규 상장 투자 적기라는 키워드 갖고 오셨고 염정 팀장님은 접는 게 대세. 어느 쪽을 보는지 명확하게 보이네요. 키워드 설명해 주시면요. 네, 접는 게 이기는 거다. 아, 핸드폰 이야기죠. 접어주는 게 이기는 거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워낙에 좀 강해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지켜봐야 되나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사실 꺾이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종목별로 조금씩 이제 순환되면서 한 종목이 오늘은 오르고 오늘은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저희 바로 그럼 종목 소개할까요? 그러면 우리 차인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세경하이테크 들어볼게요. 네,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네. 삼성의 그 폴더블 폰에 대한 보호 필름을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폴딩용 그 필름이죠. 이제 필름 디스플레이에 붙이는 그 접착하는 필름을 대표적으로 이제 광학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 광학 필름을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폴더블폰 관련된 인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산량이 증대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폴더블폰에 대한 출하량 전망 또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삼성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중국 그리고 미국 아이폰까지도 이제 폴더블폰에 대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삼성 중심으로 이제 매출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 중국향 그리고 북미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세경하이테크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은 오름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또 보셔야 될 부분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사실 마음 같아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사실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이어갔다가 다시 좀 되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제 폴더블폰 종목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도 좀 추가적으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약 한 38,000원 정도. 이거는 제가 목표가를 잡은 건 아니고요. 리포트를 통해서 나온 목표가를 저도 비슷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 38,000원, 손절가 27,000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폴더블폰에 대한 인기가 커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긴 했는데 네. 아직 쓰는 사람이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작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다. 세경하이테크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차인조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침묵하셨는데요. 이제 말할 시간이에요. 어떤 키워드였는지 보면은 센코를 갖고 오셨네요. 네. 센코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말 그대로요? 네. 오늘 제가 저 종목을 뽑은 이유는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카카오뱅크, 네. 뭐 크래프톤 같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오버행 이슈 때문에 지금 큰 폭으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신규 상장 종목을 언제 사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상장된 이후에 이런 오버행 이슈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을 충분히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쳐보시게 된다면 상장됐을 때 주가가 한 2배 가까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그게 거의 제자리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센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스 누출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제목이 조금 직설적이죠. 그런 종목인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 라인에 있어서의 가스 누출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집안에서의 어떤 가스 누출 같은 게 아니라 공장에서 세밀 공정에서 들어가는 그러한 공장에서 이런 누출 탄산이라든지 뭐 다양한 누출을 탐지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을 투자할 때 오버행 이슈뿐만이 아니라 상장된 이후에
그들이 얘기하는 바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느냐도 이제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거에 부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상장 관련해서 이익을 땡겨오는 경우가 많은데 센코 같은 경우 작년에 상장한 이후에 올해 계속해서 이익이 급증하고 있고요.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분이 없다가 지분을 서서히 늘려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기관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오버행 이슈가 사라진 정말 영업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센코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24,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직전 고점이 3만 원 정도의 좀 밑단에 있는 27,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22,000원 정도를 제시하겠는데 손절 라인을 터치할 가능성보다는 윗단이 훨씬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센코. 그렇게 외우니까 딱 외워지네요.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센코 뭐 이거를 센코. 한글을 영문화해서 이렇게 지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정말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개코보단 낫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좋죠? 네, 예. 김민수 대표님 나온 줄 알고 놀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랑 비교하면 좀 그렇죠. 예. 센코를 한번 저희가 마감에 산다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웃고 종목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제 장 마감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장 정리 그리고 이번 주를 좀 예측해 보자면 염정 팀장님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뭐 8월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9월 첫째 주, 이제 둘째 주인 거죠. 이제 둘째 주인 게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감소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달 이후로 거래량이 조금씩 감소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속에서 투자자들은 이제 관망세가 지속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줄어들고 매도세로 사실 매도세가 더 강하죠. 그런 부분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주 중심의 개별 테마주가 움직임이 강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에서도 지금 2차 전지 대장주의 움직임은 너무나 이제 저조하고 사실 지금 조정이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개별주들 소재단에서의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난다. 계속해서 중소형주에서 새로운 테마를 섹터 내에서 테마를 찾는 데에 더 바쁘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최근엔 같은 흐름은 지수에 베팅하시는 분들보다 조금은 부지런하게 공부하시는 투자자분들 중소형주 중심으로 조금은 디테일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수익률이 좋으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9월 달도 마찬가지 장세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좀 부지런하게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염정 팀장님 들어봤고요. 차윤 소장님. 9월 증시 추석 연휴가 또 길게 있고 또 10월에도 연휴가 있다 보니까 원래 연휴가 많은 달은 많은 분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루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일단은 뭐 이번 주까지의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통 추석 전주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안심이 좀 되는 것은 고객 예탁금이 현재 69조까지 다시 늘어났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과거에는 이런 연휴 때 자금을 빼는 그런 형태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다른 형태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은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된다라는 것은 많은 투자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지금 뭐 시장에 있어서 그러면 이번 주 어떤 종목을 어떤 테마를 건드려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친환경 테마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지금 올해 보다 훨씬 60%가 늘어난 11조까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친환경과 관련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마 오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KCC라든지 OCI라든지 이런 것들이 친환경 테마에 엮이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단 지금 신규 상장 종목 앞서도 언급을 좀 드렸다시피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를 노릴 게 아니라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개발하고 있는 그 백신에 관련해서 이름을 오늘 공개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것은 이러한 재료가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밀리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내년 상반기 때 정부 측에서도 그것을 허가하겠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8%대까지 급락세를 시현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수급의 물량들을 우리가 감내해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어떤 종목과 종목에 따른 수급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방송하면서 테이퍼링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나 안 좋게 나오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을 좀 덜었다라고 하는데 또 그래도 어찌됐든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린 더 힘들어질까요? 아니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늦춰진 게 나은 건가요? 어차피 테이퍼링이란 시간적인 것들은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움직일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시간을 좀 벌었다? 이것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테이퍼링은 올해 안에 실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두 달 좀 수년돼 지금 11월 달 정도 하는 게 증권가의 전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뭐 12월에 한들, 11월에 한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장의 종목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